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월 달 첫 시간이고요. 1월, 2월 달 기본 이론 강의입니다. 우리 작년 11월, 12월은 기초 이론 강의였고 이제 1월 달, 2월 달은 기본 이론 강의고 기본서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제 기본서가 책이 아직 안 나와서 앞부분 프린트를 했는데 이건 뭐 다른 프린트가 아니라 기본서 내용을 그냥 앞부분을 출력해서 나눠드린 거예요. 책이 나오면 필기한 거 있으면 옮겨 적으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별도의 프린트물은 아니에요. 그냥 기본서 내용을 앞부분을 그냥 복사해서 나눠드린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이제 기본서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기본서 내용은 법조문 순서로 되어 있진 않아요. 제가 이제 법조문 순서로 되어 있으면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해하기 편한 정도로 이해 위주로 해서 좀 순서를 좀 바꿔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책을 다 받아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책으로 또 역시 뭐 1월, 2월 달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11월, 12월 달에 비해서 기초 이론 강의에 비해서 모든 내용들을 다 취급을 하는 거고요. 우리 11월, 12월 달에는 모든 내용을 다 다룬 건 아니었어요. 이제 1월 달, 2월 달은 모든 내용들을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 다 다루니까 전반적인 내용들 다 다루는 거고 뭐 또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은 심화 이론 강의라고 해서 3월 달로 미루기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저랑 약속할 거는 역시 11월, 12월 달과 똑같습니다. 뛰쳐나가지 않기. 안에 계셔야 돼요. 나가시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용이 좀 생소해서 이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특히 이 중개서법이 뭐 효자 과목이다 해서 쉽다고 하는데 그래도 첫 시간,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2주가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계속 어려운 거 아닌가 하시고선 에이 그냥 공부 안 할래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2주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수월해지고 그리고 또 1월달, 2월달까지만 버티셔도 그러면 이제 귀가 좀 뚫리셔서 내용들이 막 들어온다고요. 훨씬 더 쉽게. 그리고 다른 과목들도 공부하시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눈이 떠지는 거죠. 공부에 대해서. 그래서 훨씬 더 공부하기가 수월해지니까 성급하게 뛰쳐나가지 말고 계속 그냥 앉아 계시면 되고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계속 그냥 들고 계시면 돼요. 또 이제 딱히 뭐 필기하시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책에 다 내용이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뭐 중요한 것들은 제가 뭐 책을 보면서 밑줄도 그어드리고 뭐 별표도 칠해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고, 자 이제 책을 보시면 뭐 프린트지만 책이라고 부를게요. 책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처음에 10페이지 보시면은 총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칙 첫 번째가 연역인데요. 이거는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읽어보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이제 16페이지에 맨 위에 있는 참고, 규제의 강도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것만. 역시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 이론 강의 처음이니까 한번 그냥 설명을 드려보는 거예요. 심화 이론 강의 그럴 때는 뭐 설명 안 드려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규제의 강도고 지금까지 중개업을 규제했던 그 제도들을 규제가 센 것부터 제가 적어본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라 규제의 강도가 센 것부터 순서대로 해서. 자, 이제 처음 나오는 게 허가제죠. 허가제. 이거 뭐냐면 중개업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그래서 일정한 허가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을 갖춰서 허가 신청 들어가요. 중개업 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기준을 다 갖췄는데도 정부가 거부할 수 있어요. 아니, 넌 안 돼. 딴 데 가세.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가 완전히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죠. 기준을 갖췄는데도 받아주는 게 아니라 거부할 수 있으니까. 그 동네 많이 있으면은 아니, 넌 안 돼.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굉장히 규제가 센 거. 그다음 요거보다 약한 게 뭐냐면 등록 인가제. 예? 인가제가 있어요. 인가제는 뭐냐면 얘는 허가제랑 유사해요. 역시 기준을 갖췄는데도 거부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기준 자체가 허가제보다는 조금 적었어요. 그러니까 갖추기가 좀 더 쉬운 거죠. 그래서 그냥 인가제가 조금 더 약한 거다. 거부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다만 기준 자체가 인가제가 좀 더 적었다. 이렇게. 그 다음 등장하는 게
등록제죠. 등록제. 얘는 등록 기준 갖춰서 신청을 해요. 그러면 무조건 받아줘야 돼요. 그 기준만 갖추면. 이 허가제나 인가제는 기준 갖췄어도 거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부 마음대로. 근데 등록제는 그게 안 돼요. 기준만 갖추면 무조건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허가제, 인가제보다는 조금 약한 거다. 그런 거. 그리고 신고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신고만 하면 돼요. 그냥 중개업 할게요. 신고하고 하면 돼요. 뭐 기준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중개업 하겠다고 신고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되게 약한 거죠. 등록은 등록 기준이라는 것도 있고 신고제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일단 신고만 하면 돼요. 그다음 가장 약한 거 자유제. 말 그대로 아무런 규제가 없어요. 자유니까. 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돼요. 아주 옛날이죠. 아주 옛날에는 중개업 할 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유, 자영업, 자유. 그래서 여기 이제 제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유리했던 거죠. 아무런 규제가 없으니까. 그럼 정부에게 유리했던 건요? 허가제.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요거는 정부에게 유리한 거. 요거는 아무런 규제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한 거. 이렇게.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가장 절충적인 게 뭘까요? 이 중에서 정부랑 개업공인중개사 이익을 절충하고 있다. 가장 절충적인 거. 그건 뭘까요? 첫 시간이니까 힌트를 드릴게요. 가운데 있는 게 가장 절충적이에요. 가운데 있는 게. 이 등록제. 이게 가장 절충적이다 그거죠? 가운데 있으니까 정부랑 개업공인중개사 이익을 좋아하고 있는 거. 그래서 가장 절충적이고 그럼 현행 어떤 제도가 시행 중일까요? 현행? 당연히 등록제. 가장 절충적이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이제 등록제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행 등록제가 시행 중이다. 그 정도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그렇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건 그 밑에 있는 2번 목적과 성격이에요. 법조문이니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뭐가? 목적이. 성격은요? 성격은 목적과 짬뽕에서 문제가 나오든지 아니면 안 나오든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작년에 법이 바뀌었는데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법이 바뀌면은 바뀐 것들이 잘 나와요. 그 해에 나오든지 아니면 다음에 나오든지. 안 나왔으니까 나올 확률이 높다. 그거예요 지금. 목적. 공인중개사법 목적이고 부동산거래신고법 목적이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원래 우리 공인중개사법,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공인중개사법이 옛날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었어요. 신고에 관한 법률.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가 짬뽕돼 있었어요. 공인중개사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고 부동산거래 신고 관련 내용도 들어가 있고 이 두 가지를 짬뽕해서 법이 하나였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근데 작년부터 어떻게 분법 나눈 거예요.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건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 신고 관련된 건 부동산거래 신고법. 법을 둘로 나눴어요. 둘 다 시험범위예요. 이것도 시험범위고 이것도 시험범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법일 때 있는 목적이 둘로 나눠진 거죠 지금. 법이 두 가지로 분법이 돼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이 목적인지 부동산거래 신고법이 목적인지 잘 구분을 하셔야 한다고요. 따로따로. 지금은 공인중개사법이에요. 보면 굵은색 1번 목적을 보시면 양가로 1번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양가로 1번 공인중개사 업무 등의 형상을 정해서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키워드만 동그라미를 칠해볼게요. 공인중개사. 법이 공인중개사법이에요. 당연히 공인중개사 업무 관한 사항을 정할 거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법이니까. 그러면 몰라도 안 배웠어도 부동산거래 신고법이에요. 처음엔 뭐가 나올까요? 부동산거래 신고법은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이니까 공인중개사 업무를 정하는 거고 부동산거래 신고법은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거고 그렇게.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중개업 동그라미. 우리가 하려는 건 중개업이에요. 물론 시험도 붙어야죠. 시험 붙고 끝. 아무것도 안 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중개업 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건 중개업이니까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중개업 동그라미. 그리고 최종적으로 양그로 3번 국민 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 경제 동그라미. 경제. 세 가지가 키워드예요. 공인중개사, 중개업, 경제. 그러면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양가로 1번 부동산거래 신고 관한 사항을 정하는 거고, 양가로 3번 국민경제 이바지. 그러니까 양가로 3번은 공통된 목적이에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 신고법에. 우리는 양가로 2번만 작게 별표를 칠해주세요. 양가로 2번이 중요하다고요.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이에요. 그러면 부동산거래 신고법은요? 부동산 거래질서예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그래서 중개업인지 부동산 거래질서인지 그거를 잘 보시면 되죠. 밑에 참고에 나오죠. 밑에 참고를 볼게요. 부동산거래 신고법이 목적. 이 법은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거 부동산거래 신고법이니까 당연히. 그리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중개업이 아니라. 그리고 국민 경제 이바지. 아, 국민 경제는 똑같구나. 그리고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 신고. 당연히 제목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양가로 2번만 가운데 낀 것만 주의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중개업인지 부동산 거래 질서인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맨 밑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 밑에 박스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목적이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의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 맨 밑에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다. 지금 외우실 필요도 없고요. 나중에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한 번만 보고 들어가시면 충분해요. 이런 것들은. 지금 왜 외울 필요가 없죠? 까먹으니까. 바로 까먹어요. 외울 필요 없어요. 다음 넘기시면 17페이지에서 성격이죠. 성격. 양가로 1번 기본법, 일반법, 양가로 2번 특별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은 같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가 있대요. 이 부동산 중개 입장에서 공인중개사법은요, 얘는 기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법이다 아니면 일반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같은 말인데 기본이 되니까. 중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대요. 예를 들어서 중개 보수가 궁금하대요. 뭘 봐야죠? 공인중개사법. 응? 우리 법을 봐야지. 민법 본다고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 이게 기본이 되는구나. 그리고 민법이란 법이 있고 1차 과목 상법이란 법도 있어요. 민법, 상법. 이런 법에 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공인중개사법은 특별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특별법. 자, 특별법은 두 가지 법을 비교했을 때만 나오는 개념이에요. 한 가지만 딱 놓고 보면 걔가 특별한지 어떻게 알아요?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특별법이 나와요. 근데 되게 간단해요. 둘 중에서 그냥 법조문수가 적은 게 특별법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비교해봐서 법조문수 적은 놈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공인중개사법이 있어요. 민법 법조문수는 1000조가 넘어가요. 되게 길잖아요 이거. 상법도 장난 아니거든요. 이것도 800조 넘어가고, 공인중개사법은 51개. 작다니까요. 양이. 그럼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두 가지 비교해요. 민법, 상법 두 가지 비교하면 뭐가 특별법? 상법. 아, 왜? 법조문이 적으니까. 그러면 상법,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비교하면 뭐가 특별법? 아니 공인중개사법. 아, 왜? 법조문이 적으니까. 그럼 민법,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비교해도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 법조문이 적으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아, 법조문수 적은 놈이 특별법이구나. 근데 특별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먼저 적용돼요. 이 법을 적용시킬 때 특별법을 먼저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 상법보다는 공인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특별법이니까. 판단할 때는
법조문수 적은 게 특별법. 또 효과는 특별법이면 먼저 적용된다. 그렇게요. 주의사항 질문 드려볼게요. 자, 공인중개사법, 민법, 상법에 대해서 기본이 되는 법이다. 그럼 X. 특별법. 그러니까 뭐의 대선지를 주의하시라고요.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 기본법이고 민법, 상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이고 뭐의 대선지 그렇게 보시고, 여기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이에요. 양가로 1번에서는 두 번째 줄이죠. 부동산 중개 입장에서 공인중개사법이 기본이 된다. 그래서 기본법. 양가로 2번 특별법은 두 번째 줄에 먼저 적용되는 법이 특별법이다. 법조문이 적은 게 특별법이고 어떤 효과가 있다? 먼저 적용된다. 그래서 민법과 상법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된단 말이에요. 특별법. 됐고, 그 다음 양가로 3번은 사회법인데 또 같은 말들이 있어요. 사회법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혼합법 그런 말도 있고 중간법 그런 말도 보여요. 찾으셨나요? 찾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지금은 양가로 3번이었고 네 번째 줄이에요. 혼합법, 중간법 같은 말이에요. 사회법, 혼합법, 중간법 같은 말. 그러면 사회법은 느낌이 안 와요. 혼합법은요? 느낌은 와요. 혼합되어 있다. 중간법도 느낌이 와요. 중간에 있다. 그런 말이니까. 그래서 혼합법, 중간법 개념을 공부한 다음에 사회법과 같다. 그렇게 할 거예요. 법은 크게 나누면 공법이 있고 그리고 사법이 있어요. 공법은 국가와 국가 아니면 국가와 국민 사이 관계를 규율하는 것. 즉 한쪽에 반드시 국가가 있어야 돼요. 국가와 국가, 국가와 국민. 대표적인 거 우리 2차 과목 부동산 공법. 국가가 국민의 토지, 건축물을 규제한단 말이에요. 국가가. 그래서 공법. 그 다음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인 간에. 대표적인 거 민법. 백성민자잖아요. 국민 간에, 개인 간에. 근데 혼합법은요 섞여 있대요. 공법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 사법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 중간법은요 공법, 사법 중간에 있다. 그래서 중간법이. 공인중개사법은 혼합법, 중간법, 사회법. 무슨 말? 공법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 사법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 법조문 속에 그런 게 다 혼합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공법적인 거 뭐가 있냐면 제재를 하는 거. 개업공인중개사가 사고 치면은 제재를 가해요. 국가가. 아니면 감독을 하는 거. 일을 잘하나 감독.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국가가 한다고 판단되면 다 공법적인 거예요. 예? 그럼 사법적인 거? 중개계약 이런 게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랑 중개의뢰인 개인끼리 하는 계약. 이런 것들은 사법적인 거예요. 개인끼리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으니까 혼합법, 중간법, 사회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가 공법적인지 뭐가 사법적인지 그런 것만 보시면 돼요. 근데 공법적인 게 판단하기 훨씬 쉽다고요. 국가가 하면 무조건 공법적인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그래서 양가로 3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사법적 요소로는 중개계약 그런 것들이 있고 개인끼리 하니까. 공법적인 요소로는 지도, 감독 그리고 제재 이런 것들이 있고 국가가 하는 거니까. 한 가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현행 등록제래요. 등록제.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래요. 중개업을 하려면. 그럼 등록 이런 것들은 사법적인 거예요? 공법적인 거예요? 뭐예요? 공법적인 거. 개인끼리 하는 게 아니니까. 등록을 시장, 군수, 구청장 찾아가서 해요. 국가기관 찾아가서. 당연히 공법적인 거. 국가가 하면 다 공법적인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렵지 않죠? 양가로 4번 국내법 진짜 쉬워요. 반대말은 국제법. 만약에 국제법 그러면 영어 공부하셔야 돼요. 토익 그런 거. 토익 700점 이상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힘들거든요. 국내법 한국말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되면 영어가 뭐 시험 과목에 추가된다더라 그런 헛소문들이 돌아요. 여름 지나가면.
요 바닥은 헛소문 천국이에요. 문제 어렵다더라, 영어 추가된다더라, 뭐 장난 아니에요. 2차가 뭐 주관식으로 바뀐다더라. 별의별 소문 다 돌아요. 다 헛소문이에요, 헛소문. 낚이시면 안 된다고요. 그런 게 낚여갖고 공부를 그만두신 분들도 있어요. 정말로. 주관식이면 나 못하는데 그만둬야지. 헛소문인데. 영어 추가되면 나 못하는데 그만둬야지. 헛소문인데. 제일 많이 도는 소문이 영어가 추가된다. 그거예요. 추가 안 돼요. 국내법인데 국내법. 한국에 있는 것만. 그래서 국제법이 아니라 국내법. 국내법 옆에다가 영어 X 적어놓고 영어는 모르셔도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성격이고 맨 밑에 이제 3번 중개대상물, 중개대상 권리, 중개대상 행위 이 세 가지 본격적으로 중개 관련 내용을 배우는 건데 이제 책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기본서가 제가 만든 이 기본서가 법조문 순서대로 되어 있진 않아요. 법조문 순서대로는 보통 다른 책들은 좀 법조문 순서대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 순서로 그냥 적어놨어요. 어차피 뭐 공부해서 시험만 붙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개대상물, 중개대상 권리, 중개대상 행위가 이게 하나의 법조문에 다 들어있는 게 아닌데 제가 그냥 비슷하니까 한꺼번에 놓고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개대상물이라는 게 원래 더 뒤에 있어요. 용어이정이라는 게 더 앞에 있고 순서를 좀 바꿔서 법조문 순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쉬운 순서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개 관련해서 배우는 건데 이 세 가지 비슷한 개념이니까 한꺼번에 공부하면 문제를 풀기가 더 쉽겠다. 그거예요.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거죠. 또 예를 들어서 갑이 있고 매도인, 파는 사람, 토지를 팔아요. 얘가. 그리고 병, 매수인, 사는 사람이죠. 매수인이.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 둘이 하는 게 뭐냐면 매매죠. 사고 파는 계약, 매매. 토지를 사고 팔았어요, 둘이서. 그러면 토지를 팔았으니까 얘는 토지를 줘야 되는데 토지를 잘라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뭘 주는 거죠?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이 권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권리를. 민법 시간에 배우세요, 이제. 토지 매매 계약책이라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을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토지를 잘라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광경을 누가 본 거냐면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개업공인중개사 밖에서 중개업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런 광경을 딱 봤어요. 그래서 이제 토지를 봤어요. 토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토지 이거 내가 중개하면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중개대상 물이다 이렇게 불러요. 중개할 수 있는 물건. 이 토지 중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 누구 입장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그래서 중개대상 물건이에요. 토지, 건축물 그런 건 물건, 물. 중개대상은 중개할 수 있는 그런 말이고. 또 소유권을 받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유권 이거 이렇게 넘어가는 거 내가 중개할 수 있는데. 그래서 중개대상, 중개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소유권은 권리다 이렇게 부르고.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를 봤어요. 매매하는 거 이거 내가 중개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매매를 보면 지금 여러분은 안 들지만 나중에 들어요. 매매 내가 중개할 수 있는데 중개대상 매매가 아니라 행위. 이게 사고 파는 행위잖아요. 사고 파는 행위. 그리고 민법 시간에 법률 행위다 이렇게 배워요. 이거 중개대상 행위. 그러니까 중개대상 물, 중개대상 권리, 중개대상 행위는 별게 아니었던 거죠. 토지나 소유권, 매매 이런 것들을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다시 한번 그냥 불러준 것뿐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보이니까 토지는 중개대상 물 이렇게 보이고 소유권은 중개대상 권리 이렇게 보이고 매매는 중개대상 행위다 이렇게 보이니까. 또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뭐가 공통점이냐면 중개대상이에요. 중개대상.
중개할 수 있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즉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물건인지 권리인지 행위인지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하죠? 중개 대상이라는 게 중요해요. 내가 중개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물건인지 권리인지 행위인지가 뭐가 중요해요? 중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오면 다음 중 중개 대상 물인 것은, 아니면 다음 중 중개 대상 권리인 것은, 아니면 다음 중 중개 대상 행위인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나오면 물, 권리, 행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중개 대상, 요게 중요하니까 우리는 이게 요 세 가지를 다 살펴봐서 다 5가 돼야, 다 5. 그래야 맞는 거예요.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한 가지라도 X가 보이면 안 된다고요. 중개대상 물인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중개대상 권리에서 X가 보여도 안 된다? 그거예요. 물인지 권리인지 행위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개대상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해보명령, 토지는 중개대상 물이 맞아요. 소유권도 맞고 매매도 이거 맞고 맞는 거고, 안 되는 거 그냥 적어보면, 그냥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계, 또 점유권, 상속, 그냥 적어봐요. 지금 모르셔도 얘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자, 이제 다음 중 중개대상 물인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중개대상 물인 것은. 그래서 토지, 점유권, 그러면 X. 중개대상 물에서는 5가 됐지만 여기서 X잖아요. 그럼 X. X가 보이면 무조건 X. 다음 중 중개대상 권리인 것은 시계, 소유권. 소유권 맞네요. 5. 이게 아니라 이게 X잖아요. X. 뭐 X가 보이면 X. 뭐라고 물어보든지 간에. 만약에 두 가지가 나오면 두 가지 살펴보고 세 가지가 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세 가지를 다 살펴봐서 X가 보이면 그냥 X. 한 가지만 나오면 그게 X면 그냥 X.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든지 간에 다 살펴보자. 그래서 X가 보이면 X다. 그런 개념. 그래서 이제 중개대상 물, 요거 먼저 살펴볼 거예요. OX를 나눠봐야 되니까. 중개대상 권리에서도 OX 나눠보는 거고, 마찬가지 행위에서도 OX를 나눠볼 거고, 먼저 중개대상 물에서 OX를 나눠볼 거예요. 원래 법조문에는 이 중개대상 물이 먼저 나오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냥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훨씬 이해하기 편하니까. 중개대상물, 중개할 수 있는 물건, 얘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법에 나와 있다고, 이게. 이런 것들을 중개할 수 있다. 깔끔하게 법에.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당연히 토지예요. 두 번째, 건축물도 당연히 나와야죠. 그러면 건축물 이렇게만 나오면 좋을 텐데,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착물은요, 토지에 꽉 붙어 있는 걸 말해요. 정착 꽉 붙어 있는 거. 건축물도 토지 정착물이에요. 붙어 있잖아요. 근데 워낙 대표적이니까 그냥 따로 빼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그 다음 세 번째, 임목, 설립자, 나무 목자, 나무가 서 있는 거. 네 번째, 광업재단, 광산 같죠? 재단은 재물들을 묶어놓은 거, 재단. 그리고 공장재단, 공장에서 필요한 재산들을 묶어놓은 거죠. 재단, 재물들을 묶어놓은 거, 덩어리로. 이렇게 5가지가 중개대상물이에요. 자, 이제 우리 요 2가지,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2가지는 뭐라고 부르냐면 부동산이라고 불러요. 부동산. 그것도 협의의 부동산. 그건 뭘까요? 민법상 부동산. 다 같은 말이에요. 협의의 부동산이 민법상 부동산. 민법의 부동산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조문에 토지와 토지 정착물이 부동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랑 토지 정착물, 얘네들이 부동산이라고요, 민법에서. 그래서 이게 민법상 부동산이고 협의의 부동산이에요. 얘네들은 우리가 의제 부동산이다, 이렇게 불러요. 얘는 뭐냐면 의제 부동산은 동산인데 경제적인 가치가 크니까
부동산으로 봐주는 거예요.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같은 말. 부동산으로 보겠대요. 어디서? 법에서. 근데 의제부동산이 이렇게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학개론 시간에 막 배우세요. 건설기계, 선박, 자동차, 항공기.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세 가지만, 이렇게 세 가지만 중개대상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세 가지만 사실은 요 토지랑 관련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토지란 말이에요. 임목, 토지 위에 나무가 식재가 돼 있어요. 토지 위에. 광업재단 속에 토지가 들어가 있어요. 공자재단 속에도 토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토지와 관련된 것들을 따로 빼서 중개대상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의제부동산이 전부 다 모두 다 중개대상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는 의제부동산 중에서 세 가지만 된다. 토지랑 관련이 있는 요 세 가지만. 이제 좀 어려운 거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부동산이래요. 부동산. 부동산이면 모두 다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맞나요? 부동산이면 다 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X. 만약에 부동산이 다 된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런 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뭐 다 되는 건데. 부동산 중에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유, 국가 소유인 거. 그런 거 안 된단 말이에요. 거래가 안 되니까.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의제 부동산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OX를 그래서 나눠보는 거라고요. 되는 거 안 되는 게 있으니까. 또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이 두 가지는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법은 누가 만든 거냐면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킨 거예요. 법. 그러면 이 세 가지는요.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시행령. 이게 같은 말이 대통령령이에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법으로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키는 그 법으로 모든 사항들을 다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법 만들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법으로 틀을 잡아요.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밑으로 맡겨요. 어떤 것은 대통령에게 맡기고 어떤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에게 맡기고. 그래서 체계가 법이 있는 거고 국회가 만든 거 제일 높아요. 다 못 정하니까 밑으로 맡겨요. 어떤 것은 대통령령. 이거 시행령이라고 부르는 거. 어떤 것은 국토교통부령. 이건 국장에게 맡긴 거예요. 어떤 것은 대통령령에 맡기고 어떤 것은 국토교통부령에 맡기고. 그래서 예전에 21회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지 세부적인 사항들 그 문제가 왕창 나왔어요. 21회 때 욕 뒤지게 먹었어요. 그건 우리가 알 필요 없잖아요.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든 뭐 이렇게 중요해 그게. 내용이 중요하지. 근데 그거를 뭘로 정했는지를 21회 때 문제가 왕창 나왔다고. 그래서 욕 뒤지게 먹고 그다음부터 안 나와요. 아, 그거는 내선 안 되는 거구나 해서 이제 그런 것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몇 가지만 혹시 모르니까 몇 가지만 제가 체크해 드리는 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되면 막 불안하니까 제가 설명드린 거 이외의 것들도 막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실 필요 없다고요. 괜히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설명드리는 것도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도 이해 못하면서 딴 것도 다 해봐야지. 그럴 필요 없다고요. 그게 설명드리는 것만. 그래서 어떤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어떤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근데 중개대상물은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정하라고요. 요 두 가지는 법으로 정했고 요 세 가지는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법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불러요. 법령. 법하고 시행령으로 정하니까 법령으로 정한다. 치사하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중개대상물 5가지. 공인중개사 법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X. 법하고 시행령, 법령으로 정한다고요. 예. 공인중개사 법으로만 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이게 또 법이랑 같은 말이 법률이에요.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법률, 법 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법률로만 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법령으로. 법률은 법이랑 같은 말이니까. 또 나중에 되면 이게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막 그런 것도 되게 헷갈려요. 같은 말인 거.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시험 범위는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라고 부르거든요. 국토교통부령 이 세 가지가 다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중요한 거지 뭘로 정했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내용들만. 그리고 중개대상물은 법하고 시행령으로 정해서 법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불러요. 자 이제 중요한 건 판단 기준이죠. 되는 거 안 되는 거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판단 기준이 등장하는데 간단해요. 첫 번째 제가 이 칠판에 적은 거 요 5가지에 속하지 않는데요. 그럼 바로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안 되잖아요. 없잖아요. 여기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건 쉬워요. 선박 안 되는 거 금방 알아요. 자동차 안 되는 거 금방 알아요 우리가. 근데 좀 어려운 거 판례, 대법원 판례, 재판 들어가서 대법원까지 나간 거 대법원 판례에서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 있었어요. 권리금 영업시설, 영업상 노하우 그런 거 통칭해서 권리금 이렇게 부르거든요. 상가임대차에서 요 권리금이 중개대상물이 되는가 문제가 돼서 대법원에 올라갔어요. 권리금도 중개대상물이 되는가 안 되는가. 자 이제 될까요 안 될까요? 권리금 뭐죠? 돈이잖아요. 돈 여기 있나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기 속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 그거예요. 대법원에서는 간단하잖아요. 여기 속하지 않으면 그냥 안 되는 거니까. 권리금 그럴싸하지만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요. 왜? 돈이니까 돈은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없어요. 안 되는 거.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 문제는 그래서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는 게 나와요. 속하는 거. 속했을 때는 나눠봐야 돼요. 국가 소유인지, 국유, 개인 소유인지, 사유인지. 국가 소유면 안 되고, 개인 거면 되고, 이렇게만. 다른 판단 기준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해요. 국유인지, 사유인지, 국가 건지 내 건지, 그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국가 거는 안 돼요. 거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국가 건데. 내 거라면 무조건 되고. 또 이 국유 사유 판단하는 건 토지 건축물에서만 나와요. 다른 데에서는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개념이 생소해요. 그러니까 응용 문제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개념만 정확히 파악하면 되는 거고. 토지나 건축물은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거니까 나름대로 응용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국유인지 사유인지 판단하는 거. 그래서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내 땅인데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대요. 그린벨트로.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 토지, 내 땅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판단하는 거? 토지면은 속했잖아요. 국유사유 판단. 내 땅인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대요. 그럼 국유예요? 아니잖아요. 내 거잖아요. 그럼 되는 거죠. 오, 된다고요. 내 거니까 그냥 개발만 못하는 거지. 소유권을 빼앗긴 게 아니잖아요. 어떤 제한을 받든 그냥 제한받는 거지 소유권을 빼앗긴 게 아니잖아요. 내 땅이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래요.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도 된다고요. 내 거니까 허가 받으면 되는 거니까 소유권을 빼앗긴 게 아니니까. 소유권 빼앗기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공용수용이죠. 국가가 공익사업에 쓰려고 소유권을 걷어들인 거. 공용수용된 토지.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거는. 왜? 이미 소유권을 빼앗겼잖아요. 국유. 이거는. 근데 공용수용 예정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예정인 토지다. 그러면 되는 거고. 아직까지는 예정이니까 내 거잖아요. 아직 공용수용 된 게 아니니까. 소유권 빼앗긴 게 아니니까. 무조건 소유권을 빼앗겨야만 국유 안 되는 거고. 그게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공용수용. 미등기, 무허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 돼요. 내 거니까. 등기가 없다고 허가가 없다고 소유권 빼앗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내 거예요. 되는 거죠. 또 가압류, 가처분 뭔지 모르셔도 돼요. 그래도
된다고요. 왜? 소유권 빼앗기는 게 아니니까. 가압류가 됐든 가처분 돼 있든 내 거니까요. 소유권 빼앗기는 건 요거 한 가지. 공용 수용 된 토지. 요거 안 되는 거고. 근데 요런 건 알고 계셔야 돼요. 무주의 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이죠. 무주의 부동산. 예? 주인이 없는 부동산. 요거는 민법에서 국유로 봐서 안 돼요. 민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 법조문이니까.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국유로 본다. 국유니까 안 돼요. 주인이 없는 동산, 움직이는 재산. 동산은 먼저 가서 찜한 사람 거예요. 주인 없는 동산은 먼저 가서 찜, 선점 하면 그 사람 거예요. 무주물 선점. 이렇게 부르고. 근데 주인 없는 부동산은 먼저 가서 찜해도 안 된다고요. 왜? 국유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청와대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국유. 느낌. 시청 건물 안 된다고요. 국유. 그런 것들은. 또 남대문 안 되죠. 이런 것도 다 국유. 국유 이런 것들. 자, 이제 우리가 청와대나 남대문 이런 것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들은 행정재산이다 이렇게 불러요. 말이 어렵네요. 행정재산. 작년에 문제 나왔었죠. 행정재산 이렇게. 이건 뭐냐면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행정 업무에 사용할 목적. 이거 아니면 보존할 목적. 어떤 목적이 시 갖고 있으면 행정재산이에요. 국가가 갖고 있는데 어떤 목적이 있대요. 행정재산. 이거는 행정 업무 사용할 목적, 이거는 보존할 목적이 있잖아요. 얘는요. 무주의 부동산 국유예요. 근데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재산이라고 불러요. 어떤 목적이 없는 거. 국유재산인데 어떤 목적이 없대요. 그게 일반 재산. 옛날 말로 하면 잡종재산 이렇게 불러요. 예. 자, 일반 재산 국유예요.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합해서 그냥 국유재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행정재산 당연히 안 되고 일반 재산도 안 된다고요. 왜? 국유. 무주의 부동산, 일반 재산 같은 건데 어떤 분들은 무주의 부동산은 안 된다 그러고 일반 재산은 또 된다 그래요. 같은 건데 안 된다고요. 왜? 국유니까 국유. 됐고. 자, 이제 어렵지 않잖아요. 책을 볼게요. 한번 다시 책에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어디 보시냐면 20페이지에서 20페이지 양가로 3번 토지와 건축물이 구체적인 사례를 볼게요. 한번 20페이지 양가로 3번이에요. 동그라미 1번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예요. 될까요? 된다고요. 왜? 사유니까. 토지 속했으니까 국유 사유 판단. 내 거니까 되는 거. 소유권 뺏긴 게 아니니까. 동그라미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도 당연히 되겠죠. 왜? 내 거니까. 사유. 소유권 뺏긴 게 아니니까. 동그라미 3번 미등기 부동산 무허가 건물 당연히 된다고요. 왜? 등기가 없다고 허가가 없다고 소유권 빼앗긴 거 아니니까. 내 거니까. 그 다음 4번 미채굴의 광물이에요. 땅속에 콕 박혀있는 석탄굴이에요. 땅을 아주 깊게 파야 나와요. 그렇죠? 석탄 캐려면 땅을 아주 깊게 파야지. 깊은 곳은 공적 지하권. 내 땅에 석탄 구리가 있어도 내게 아니에요. 공적 지하권에 속해 있으니까 국유예요. 땅속에 박혀있는 석탄 구리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유니까. 캐내면 이미 동산이잖아요. 안 되는 거고 땅속에 박혀있을 때 토지로 볼 수 있지만 깊은 곳은 공적 지하권. 그래서 국유니까 안 되는 거예요. 5번 무주의 부동산 안 된다고요? 민법에서 국유로 보니까. 그래서 무주의 부동산 이런 것들 뭐라고 부르냐면 두 번째 줄에 무주의 부동산처럼 국가가 행정 목적이나 보존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 재산, 그냥 갖고 있는 거, 일반 재산이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대표적으로 무주의 부동산이 일반 재산이에요. 어떤 목적이 없으니까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민법에서 국유로 본다 그러니까 그냥 갖고 있다고요. 이런 것들 당연히 중개할 수 없다. 왜? 국유니까. 국유니까. 그 다음 6번 공도, 느낌상도 국가 소유 도로잖아요. 그냥 도로 그러면 국유가 원칙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 도로도 있을 수 있어요. 사도 이렇게 나와요. 사도. 한자까지 써주고 사도. 그러면
사도. 유아인인가 유아인? 사도세자? 어쨌든 개인 도로. 되게 썰렁하네. 개인 도로니까 되겠죠. 국유 사유 판단하는 거니까. 그냥 도로 나오면 뭐라고요? 국유예요. 개인 도로면 사도 이렇게 나온다고 친절하게. 유아인 이렇게 나오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넘기시면 7번 공유재산 공짜가 공도의 공짜랑 똑같네요. 지자체 소유 재산이에요. 국가 소유나 지자체 소유나 그놈이 그놈이죠. 그놈이 그놈 적어놓고 안 되는 거고. 8번 공용 수용된 토지 안 된다고요. 소유권 빼앗겼으니까 안 되는 거고. 근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이에 반해 공용 수용 예정인 토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사유니까 예정이니까 소유권 빼앗긴 거 아니니까 된다 그런 거고요. 표현들을 잘 보자 그런 거고. 9번 청와대 안 되는 거고 10번 남대문 안 되는 거고. 얘네들을 우리가 행정재산 이렇게 부른다고요. 어떤 목적이 있는 거니까.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이나 다 국유재산이고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11번에 하천, 호수, 바다. 하천은 지목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배우세요. 공시법 시간에. 하천 지목도 있으니까 토지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안 되죠. 하천 그러면 국유가 원칙이에요. 사유하천도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하천 그러면 안 돼요. 국유. 사유하천은요? 사유라고 나와요. 사유하천이다. 개인 소유하고 있는 하천이다. 그럼 되겠죠. 그때는 개인 거니까. 아까 도로 그러면 안 된다고요. 국가 거니까. 사도 그러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 하천 그러면 안 돼요. 또 사유하천 그러면 되는 거고. 하천, 호수, 바다 공유수면이죠. 밑줄 그시고 공유수면 이런 것들은 국가 소유 물이니까 안 되는 거고. 또 하천 옆에 있는 땅이 있는데 하천구역 하천구역. 또 포락지 물이 범람해서 잠긴 땅이에요. 이게 하천구역 하. 포가 물가 포자 영등포 마포할 때. 그리고 빈지 이런 것도 있어요. 빈지 이게 뭐냐면 바닷가를 말해요. 빈지. 빈자가 이건 한자를 제가 못 써요. 한자 어려워갖고 어쨌든 여기 들어가 있어요. 삼수변이. 요 세 가지 공통점은요. 삼수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 물하자, 포 물가포자, 빈 모래빈자인데 이게 삼수변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한자 공부할 건 아니니까. 여기 삼수변. 즉 물이 들어가 있다고요. 물이 들어가 있는 건 다 안 된다 그거죠. 하천, 호수, 바다 안 되고 하천구역, 포락지, 뭐 빈지 다 안 되고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물 있는 건 절대 찍지 말자 그거예요. 시험에서 물 먹어요. 절대 찍으면 안 되는 거. 되고 다 국유예요. 이것도 하천구역도 국유, 포락지도 물이 범람해서 잠겨버리면 소유권 상실해버려요. 국유. 빈지 당연히 국유예요. 이런 것들 다 국유니까 안 되는 건데 그냥 물이 들어가 있으면 그냥 안 된다. 그렇게 찍지 말자 그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참고 밑에 12번 가압류된 부동산 되는 거죠. 가압류가 됐든 가처분돼 있든 상관이 없으니까. 특히 동그라미 12번의 두 번째 줄에 또한부터 또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된 부동산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사람들 많이 틀렸어요. 처분이 금지가 되어 있는 것들도 될까요? 된다고요. 왜? 가처분이니까 가처분. 가압류가 되어 있든 가처분돼 있든 전혀 상관하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유 내 거라는 게 중요하다고요. 되는 거예요. 주의하시고. 그 다음 13번 개인 공유수면 매립 토지. 공유수면 안 되죠. 아까 공유수면. 근데 개인 동그라미고 공유수면 매립한 토지. 개인이 공유수면 매립했어요. 그러면 준공검사를 받으면 바로 그냥 소유권 취득해요. 준공검사를 받으면 대장 등록 안 했어도 그 순간에 바로. 그러니까 이건 내 땅인 거죠. 개인 토지인 거예요. 이거는 개인이 공유수면 매립 토지니까 개인 동그라미 토지 동그라미 내 땅이니까 된다. 준공검사 받으면 바로 소유권 취득하니까 내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넘기시면 22페이지에서 14번 바닷가 빈지 안 되는 거고요. 포락지 안 되는 거고요. 물가포자 하천구역 안 되는 거였고 물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까지. 이제 16번 토지와 건축물이 일부인데요.
일부 문제. 이거예요. 또 토지와 건축물은 개념이 쉬우니까 자꾸 응용 문제가 나오는 응용 문제. 국유, 사유 판단하는 것도 응용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일부, 토지 전부가 아니라 일부, 조금, 또 건축물 전부가 아니라 방 한 칸, 이렇게 일부, 그 일부가 중개 대상물이 되는가, 그런 것도 문제가 나와요. 응용 문제가. 그래서 좀 쉬었다가 동그라미 16번부터 토지와 건축물 일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좀 쉬세요.